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빠. 안녕하십니까. 원장성TV 간헐적 지식인 조영찬입니다. 오늘은 파란 잠바 입은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황교안 훈수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빨간 방송으로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빨간 방송도 아니고 파란 방송도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옷도 파란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파란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균형 맞추려고 저는 빨간 거 입었어요. 변심하면 안 돼요. 예. 구미을에 출마하신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형근 의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뭐 예. 의원이라 하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굉장히 재밌다는 이렇게 유튜브가 있다 그래갖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전화해가지고 혹시 내 좀 나가면 안 되냐고. 예. 요즘 뭐 댕기지 뭐 하고. 예, 그렇죠. 선거는 다가오는데 그리고 요 TK 지역 아시다시피 다 보수표들이 많은데 어야만 이 보수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왔는데 20대 국회의 농민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업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지금은 구미을에 와서 민주당 경북에서 그것도 겁도 없이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한번 돼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김영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더 소개해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경북의 유일한 의원입니다. 비례대표지만은 바로 귀한분입니다. 사실은 귀한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성김 씨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예. 어성김 씨는 뼈대 있는 가면 맞죠? 고맙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그런데 뭐 보이길래 어성에서 몇 년 사셨어요? 태어나서 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서울로 공부하러 갔고 예. 대학교 마치고 다시 의성 내려와서 쭉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예. 어성 다시 내려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제가 농사 지은 지가 한 25년, 6년 되죠. 예. 제가 우리 김 의원님하고는 알고 지낸 지가 꽤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곁에서 봤지만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아셔야 되시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고향으로 오셔서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하셨어요. 지금 사모님은 경상북도에 또 의원을 하시고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로 들어가셨는데 칭찬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여쭤볼게요. 시작하면서 우리 대구 경북에 김부겸 의원, 홍일학 의원은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김영건 의원님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이 4년 동안 우리 대구 경북에 어떤 일을 했나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좀 한 일이 있어요? 실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농민대표 자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는 농사 짓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쌀값이 한 12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쌀값이 그래도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고 제가 한우협회 회장을 쭉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동에서 구제역 터지고 가축 질병 때문에 대한민국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축 질병도 이제 잘 안 터지고 그러니까 AI 조류 인플루엔자도 안 터지고 이런 가축 질병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축산 방역국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가축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제가 뭐니 해도 자랑할 만한 것은 과일 간식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급식에 과일이 한 조각 나가는 날이 있고 안 나가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간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과일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올해부터는 군인들한테도 이제 과일이 간식으로 나갑니다. 경북에 농민들 과수농사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과일이 군대도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간식이 나가고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고요. 특히 제가 예결위 활동을 쭉 했는데 여당이 된 뒤부터는 그 경북의 시장 군수님들이 사실 예결위 기간에는 거의 저희 사무실에 안 들리는 분이 없고 그분들이 늘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주하면서 예결위 할 때 예산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진짜 경북의 거의 모든 시장 군수님들하고 공무원들은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십니다. 제가 진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잘했죠? 예, 잘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우리 이게 정치판이 예. 이게 상부 여야가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싸울 때 부각이 돼야 이게 돋보이는데 싸우는 건 안 하시고 아니, 난 사일만 공격하시다 보니까 일만 해. 싸우진 안 하고. 그 텔레비 나오려 그러면 좀 엉뚱한 헛소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멱살도 잡고 이래야 나오는데 그런 건 안 해갖고 제가. 예. 그런데 뭐 고향도 어성이시고 예. 전에 보니까 또 뭐 17대 19대도 보니까 예. 군이 어성 정송 이쪽에 상습 출마자 하시더라고 보기 두 번에 떨어졌던데 예? 출마할 때마다 떨어졌죠. 군의원도 합 떨어지고 보기 전부 다 2등 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3등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2등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26, 7% 얻었으면은 제가 뭐 당지질보다는 상당 개인기도 있으시다. 뭐 이런 걸 인정하는데 예. 고향을 떠나서 구미 올라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일단 뭐니 해도 구미가 좀 젊은 도시니까 뭐 좀 이렇게 득표율을 올리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요. 왜 근데 하필이면 구미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농업으로 치면은 농사를 잘 지으려 그러면 자기 농 관리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저수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저수지 관리를 잘해야 마을 전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대구 경북의 저수지가 사실은 구미입니다. 구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김천도 먹고 살고 칠곡도 먹고 살고 대구도 먹고 살죠. 그런데 지금 구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대구 경북 전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대구 경북의 저수지에 해당되는 구미에 가서 제대로 구미 경제를 한번 살려서 대구 경제에 기여를 해보자.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그런 나름 이런 큰 뜻을 갖고 간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네. 아니고 저 장세영 구미시장님이 내 도와줄게. 네 일이 나온다. 이 약속이 된 것 같은데 밀어준다는 보장 받고 나오신 것 그건 같은데. 거꾸로고 장세영 시장님 당선될 때 내가 먼저 가서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장님이 전폭적인 지지 아래서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저는 뭐 그렇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그 구미시장 그 장세영 시장님께서도 약간의 어부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당의 지금 야당들이 이 후보가 난립하면서 장세영 시장이 그 틈새를 비집고 이 참 천우 신조죠, 그것도. 그렇게 혹시 지금 김 의원님도 그 장세영 시장님과 같이 천우 신조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천우 신조는 그러니까 제가 어부지리 할까요? 당연히 천우 신조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아직 선거 판세가 구도도 어떻게 잡히고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일찍 가서 제가 구미 재작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다니고 밭을 갈고 또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미 경제가 구미 공단 전체가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고 뭐 공단이 지금 공단 내에 지금 공장들이 매몰로 지금 수탕이 나와 있다고 얘기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뭐 그 전임 그 남주진 시장 때부터 였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구미 공단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장세영 시장님이 들어서고서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지금 구미 경제를 회복 못 시키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이 어떻게 회복시켜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제가 작년에 구미형 일자리로 LG화학 양극재 공장 유치하는 것을 협약을 다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되면 삽을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극재 공장 들어오고 나면 그 옆에 도레이 첨단 소재가 분리막도 할 거고 그것이 발전해서 2차 전지 산업 벨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신산업에 해당되는 구미의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형 신산업들이 구미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이것이 장세영 시장님 오셔서 함께 추진했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결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라는 게 하강 국면이 되면 누가 이거를 그냥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쌓이고 해야 어느 시점에 반등하는 건데 지금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앞으로 2, 3년 내에 반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 좋은데 지금 현안 중에 지금 쉬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게 구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금
대구광역시하고 예. 같이 물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치수원 문제는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권영기 시장이 일본 수건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고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게 돼서 민주당의 입장이든 개인의 입장이든 지역구의 문제도 그 연결돼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치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예. 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좀 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치수원을 계속 상류로 가져가면은 치수원이 결국 태백산 꼭대기로 가든지 예. 지리산 꼭대기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서 오염을 발생시키는 곳에서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현재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양보다가 대구공단에서 발생시키는 폐수의 양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예. 이 대구공단에서 발생시키는 폐수의 양을 해결하지 않고 대구 치수원을 상류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면 부산 경남에서 당장 들고 일어나죠. 부산 경남도 지금 부산 경남의 상수원을 지리산으로 가져가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염시킨 곳에서 오염원을 해결하고 그래서 지금 구미공단을 무방류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서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상류로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한 정책이고 권영진 시장님 그거 괜히 헛꿈 꾸고 엉뚱한 데 힘써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우리 김형건 후보님의 그 주장대로 가려면은 이제 그거는 그 구미 입장에서는 사수를 해야 되는 이 치수원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제가 거죠? 이미 다 결정 난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정책 방향. 권징징 시장은 지금 자꾸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는 걸로 예, 봐요. 예. 사실은 뭐 역대 시장들이 해서 추진돼서 안 됐던 부분인데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장세영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다 보니까 여당 시장인 거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정치적 술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또 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예전에 저희들이 방송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낙동강 최상류부터 카누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미 이거는 낙동강은 구미 정도의 치수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최상류층이니 이미 예. 안동 저 위쪽에 영주 맞습니다. 예, 예. 그쪽 지역부터 이미 똥물이다. 예.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봉안집 또 석포제련소를 예. 했어요. 석포제련소를 지금 이전해야 되는데 뭐 어제 옮겨갈 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있다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뭐 환경부라든가 경북도에서 뭐 영업 조업 정지도 그 행정 조치 당했는데 지금 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석포재련소는 예. 대한민국 낙동강 최상류에 예. 완전히 중금속을 발생시키는 공장을 예. 재련이라는 거는 그거는 제철과 재련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재련은 화공약품을 그걸 무더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재련인데 재련을 그 수원의 맨 꼭대기 갖다 놓는 나라는 없고요. 재련은 대부분 모든 나라가 예. 해변에 아주 안전한 해변 쪽에다 재련을 해요. 예. 근데 옛날에 아주 우리가 그런 산업화 초기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현실적으로 재련은 석포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석포 재련소를 현실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고 예. 그러니까 낙동강의 이 물을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석포 재련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포도 간단한 게 아니고요. 또 그 주민들은 또 떠나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국가가 네, 석포면 사람들은 그렇죠. 떠나가는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떠나가면서 나오는 그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나쁘니까 떠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그렇죠. 고민을 좀 저도 그런 생각에서 이게 만약에 한강수에 있었으면은 서울 언론들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어요, 그거. 예. 근데 뭐 전에 MBC PD 수첩에서도 한번 나왔고 몇 번 이야기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저게 40년 이상 버티고 있는 이유가 저는 뭘까 이런 생각인데 저는 지금 정재계의 비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재계. 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구에 김부겸 의원하고 사동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김부겸 의원한테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럼 다음 김부겸 의원 오시라 그러고. 자, 요 정도 예, 하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예. 이제 당선이 되셔야 예.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실 예. 텐데 지금 구미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김영식 미래통합당에 공천 받은 후보가 있고 또 거기에 터줏대감인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한 김봉규 의원이 있는데 우리 김영건 후보는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강점, 그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다. 또 이런 부분은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약점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피지기라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약점은 뭐 유일한 약점은 내가 보기에 파랄로시 유일한 약점이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지역민들한테 김영건이 일은 잘하지 않느냐. 예. 구미가 어려운데 구미가 살려고 하면 일할 사람은 김영건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재작년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형 일자리 성사시키는 문제나 그리고 스마트 산단 지정받는 문제나 그리고 제가 예결위를 쭉 하면서 작년에 구미의 신규 사업을 9개나 제가 그 통과를 시켜서 실제로 구미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작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구미 분들은 예산 확보하는 데는 김영건이 그래도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일을 잘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단점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역의 분위기가 이념 대 이념 형태로 갈등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저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통당 이렇게 보면 난 조지는 거 완전히 암만 일해봐야 그래서 저도 예.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말 묻기도 하고 따지지도 좀 하자. 예. 내가 그 하다못해 제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 주민들이 민주당한테 뿔따구로 와가지고 국민의당 찍었듯이 그 짓이라도 좀 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김영건 후보는 든든한 지역 사령관이 있어서 네. 김부겸 후보나 홍일학 후보보다는 훨씬 든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뭐 이 분위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너무 엄살을 피우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그 김영식 후보는 뒤늦게 공천을 받긴 했지만은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라는 우리 입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란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그리고 김봉교 도의원님은 지역에서 도의원을 3선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진짜 토박이 구미의 그 들성김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배경이 빵빵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로지 일하는 능력 그거 하나로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참 많이 외롭습니다. 엄살 너무 심하신데요. 거기 볼게 그 삼각구도 이 장세영에 의해서 구미에서 다시 그 참 기적을 일으키시려는 김영건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당 욕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래도 김 의원님께서 그 대신 살살. 사실 지역 영남 지역 공천을 주신 귀한 분이잖아요, 비례대표 그죠. 제가 예전에 2012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 뭐 어떤 칼럼을 썼느냐. 민주당이 DJ도 동진지역을 쓰듯이 영남 지역 출신들을 싹 다 한 20석을 영남 지역 출신들을 전부 다 비례대표 의원 줘라. 그리고 나서 무조건 출마시키라 다음에 이번에 김 의원님 같이 비례대표 의원 뒤에 그런 걸 한 두 번만 하면은 민주당은 여기서 표를 얻을 거다. 그래야 또 여기에서 또 훌륭하신 분들이 파워 엘리트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당에 몰려들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칼럼 쓰고 난 뒤에 욕을 바가지로 얻으면서 누구한테 얻으면지 압니까? 노사모한테. 왜? 하여튼 헛소리 한다고 하지마다 합니다. 근데 그 예. 오래신 말씀인데요. 예. 실제 그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을 바로 키워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면 비례대표를 먼저 시켜서 정치로 이렇게 이름을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그런 다음에 지역구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예. 20대 국회에서 대구 경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와요, 일로.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니 그중에 단물만 빼먹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있죠. 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 그 대구 경북 분들이 민주당에도 표를 좀 농가를 나눠줘야 돼요. 좀 먼저 맞습니다. 선심을 좀 네, 써야. 맞습니다. 그래야 겁을 덜 먹고 이쪽에 가서 하지. 예. 지금은 너무 쫄아가지고 예. 아예 내려올 생각을 잘 못해요. 거의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참 대구나 경북에서 민주당 파란색 입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독립운동하는 분들보다 더 힘든 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인정합니다. 이번에 예. 구미을에서 저를 딱 당선시켜주면 예.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건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농민 대표 자격이었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김영건 후보한테 농민을 계속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지역구가 구미 연로되는 바람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어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구가 바뀜으로 해서 제가 그러니까 김영건 후보 본인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또 바뀌는 건 아닌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내지는 많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국회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민 대표로 20대에서 활동을 했지만 에너지 문제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에너지 문제에서 나아가면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또 제가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문을 한 사람이어서 우리 산업의 흐름이나 IT 분야에 어느 국회의원보다 사실 빠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에서 구미형 일자리로 2차 전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것도 사실 제가 한 건데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산업의 흐름이 지금은 반도체를 갖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지만 이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로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2차 전지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이상으로 커질 수 있고 세계 경제는 이 두 축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미가 미래 5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될 거냐? 바로 2차 전지다. 2차 전지도 2차 전지의 소재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오면은 나머지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가장 빠르게 제가 구상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제 전공이 사실 다 이런 거거든요. 물리학을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가 보니까 그래서 구미의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게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왜냐하면 지금 구독자들이 네. 이거 뭐 더불어민주당 뭐 광고 방송 선전 방송에 또 댓글 쫙 달릴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거 불러서 좀 까기로 했는데 이거 뭐 어쩌다가 뭐 그게 아니고 댓글에 저분 누군데 다음에 또 모셔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 나오고 나면 구독자 한 100명이 떨어질 것 같아. 아, 봅시다. 100명이 떨어지나 아니면 200명이 느나. 그래, 좋습니다. 하여튼 봅시다. 200명 늘 걸 200명 늘면 믿으면서 다음에 저 또 불러주는 걸로. 예, 그렇죠. 200명이면 또 붙고 더 부르고 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을 유권자 여러분한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다면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구미 시민들은 구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함께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일 잘하는 일꾼으로 여러분 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